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카페06에서 임동성입니다. 모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봤다고 하는데요. 저도 카페에 다른 카페입니다. 다른 카페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제 사견을 넣지 않고 있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것만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추가 또 추가 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조회수가 18만 6,034회 뭐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작성일이 2020년 6월 15일 밤 11시 28분쯤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왜 집값을 못 잡느냐고 답답해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놓는데요. 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전세자금 대출 금지 크게 이 정도가 있는데 보다 답답해서 한마디 접고 가려고 합니다. 개인 사견이 있겠죠? 공급 확대를 왜 안 하느냐?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됩니다. 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이에요. 김수현 분은 김수현 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수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수석이고요. 사회수석을 제일 처음에 했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운동권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김수현 분은 서울대학교 다녔을 때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뭐 세입자 아니면 뭐 집 가지신 게 달동네 같은 데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쫓겨나는 거 끝까지 군부 정권과 이렇게 데모했을 때 경찰들과 싸우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크신 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알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분들은 국토부 장관 김현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이 총괄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김수현 수석 책에 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가르치고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됩니다. 이 말이 뭐 꼭 맞고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뭐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광남 좌파라고 스스로 자기가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꼭에서 이 말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또 말이 맞는 것은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시골에서 저도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한 부모 밑에 자랐고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대학교 다니고 30대까지는 굉장히 제가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은데 제가 40대 들어서부터는 저도 굉장히 사고방식이 보수화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의 생각이 진보 쪽에도 있고 어떤 면은 보수 쪽에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저도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어느 정도 뭐 100% 맞다는 말은 아닌데 좀 일부 좀 맞지 않냐? 아마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김수현 수석이 제가 책을 안 읽어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뭐 글쓴이가 이렇게 써놨네요. 쉽게 말해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럼 공급 확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겠죠? 자, 근데 사람이요 자기 집 아니라도 어딘가는 살아야 할 거 아닌가요? 자기 집 아니면 셋집에 살아야겠죠. 셋집이란 단어가 굉장히 좀 서글퍼진 단어죠. 임차인이란 말도 있는데 또 굳이 셋집 우리 꼭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룸이란 단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상하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쪽방이라는 단어도 있고. 좀, 쪽방이나 상하방 하면 더 단어가 느낌이 좀 서글퍼지죠. 이제 자기 집 아니면 셋집에 살아야겠죠.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님들이 자가 보유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 확대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새 집이라도 살게 해줘야 되니까 임대 공급이라도 늘려야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임대 공급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임대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때려 박는 중. 가로치고 이렇게 써뒀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하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셔서 그렇지 임사 혜택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임대주택 사업자를 줄여서 임사라고 한 것 같네요. 그러죠? 여기 임사란 단어가. 저도 임사란 단어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르셔서 그렇지 임사 혜택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젠 종부세 합산 배제도 안 되고 오직 하나 8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엔 없어요. 8년 장기 특별 공제에도 혜택이 많이 줄어버렸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임대사업자 혜택 줄여라 하는데 더 이상 줄일 것도 없고요. 저도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임대사업자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저 공부하려고 한번 내봤는데 아주 된통 지금 뭐 과태료 받고 좀 이렇게 두드려 추징당하고 이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소급 적용은 위헌입니다. 근데 소급 적용은 위헌인데 이 정부 들어서 제가 보기에 소급 적용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급 적용 엄청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글쓴이도 이렇게 해놓은 것 같네요. 자, 전세. 다시 말하는데 정부는 님들이 집 가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중요하니까 계속 말해드립니다. 다시 말하는데 정부는 님들이 집 가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새 집이라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말해드립니다. 가로치고 한 거예요. 근데 자가 보유만 안 하면 새 집이 한남 더 일이 되든 아크로 리버파크가 되든 정부로서는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이 네 거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은 집이 살아도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세 대출 제도가 없을 땐 다들 자기 있는 돈이 맞춰서 전세 들어갔잖아요. 뼘두리 빌라 30년 된 구축 빨간 벽돌 다세대 이런 데서 신혼 시작했죠. 지금요 전세 대출 팍팍 해주니까 애초에 신축 아파트 빼곤 쳐다보질 않습니다. 어차피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그냥 자기 돈으로 저기 변두리 빌라나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주 환경 개선해 주는 게 정부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작용이 벌어지죠. 전세금이 밀어올리는 매매가죠. 집값의 상승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부작용은 정부가 알 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비싼 집 살 능력 되는 사람들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그냥 전세 월세 살아라.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 걸 안 무서워해요. 10억짜리가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상관 안 해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자, 1번의 사람들이 세금이 많이 내서 2번에 집 살 돈 온 사람들에게 복지 잘해주는 거, 그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바고 지금 정확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2번 사람들이 집을 더더 못 사게 될 거고, 더더 못 사게 되면 포가 더더더 안 떨어지니까 일석이조죠. 즉 세금 수입이 올라가서 좋고 내 표반 유지해서 좋고 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 거죠. 집값 꼭 잡겠다고 말했다고요? 아무리 사람 좋아 보이는 대통령이 말해도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심이었으면요. 21번의 대책을 내놓을 동안 김현미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화내는 분들, 분노하는 분들이 다 이해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좀 정부 입장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여태 왜 집값 못 잡냐고 화내고 계시면 어떡하나요? 잡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는걸요. 여기서 100번 집값 못 잡는다고 화내봐야 소용없는 게 이렇게 올랐어도 내 결과는 180석이에요. 설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건 통합당의 정신승리일 뿐이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정부가 부동산을 자꾸 시켰습니까? 그리고 댓글에서 이 정부가 서민 위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조금만 보태면 내 집 살 수 있는 계층, 그래서 집값 상승 때문에 사다리가 끊겨 화내는 계층은 정부 기준에서 서민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관심이 있는 건 아예 집 살 희망도 없고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든 그냥 당장 몇 푼의 지원금이 절실한 그런 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못 들어갈 집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정부는 관심이 없는 거고 그저 집값 올라간 만큼 세금 많이 내서 진짜 서민들에게 복지 많이 해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 정권 유지라면 서민이 줄어들면 안 되고 더더더 늘어나야겠죠. 추가 댓글에서 몇 분이 어김없이 화를 내시는데 파리에서 이 정도면 무척 양호한 수준이네요. 아직 토에 토착 애구 준말인 것 같아요. 아직 토에 알바 드립 없다는 것이 무한 감명 받았습니다. 뭐 제가 딱히 정부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 걸 보면 보이실 겁니다. 사실 별로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에 동조하지 않지만 뭐 어디서 고스톱 쳐서 딴 자리들도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해서 된 정권인데 뭐 일개 국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따를 뿐이죠. 그냥 정부 공격할 생각 없고 단순히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 정부가 없는 사람 편인 것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 편인 것보다야 없는 사람 편인 게 좋기는 있는 사람 편인 것보다야 없는 사람 편인 게 보기도 좋지 않나요? 근데 그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꼴도 못 보는 게 문제죠. 주는 혜택 복지받고 얌전히 거기 머물러 있어라. 먹고 살게는 해줄 테니 그게 유명한 조국 개천론. 굳이 용되려고 하지 말고 개천에서 잘 잘 수 있게 따뜻한 개천 만들자인 겁니다. 이 발언이 개인 SNS에 올린 거라 허투루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현 정부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거든요. 조국 자체가 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그 자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인지 모든 면으로요. 크크. 혹시나 지지자분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국님은 한 점 흠결 없이 완전 무결한 분이니 현 정부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개천에 쭉 살기 싫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님들이 계층 사다리를 오른다. 이게 계층 사다리를 오른다가 집을 산다. 이꼬로 비슷한 말인가? 이 글쓴이는 표현을 한 것 같네요. 계층 사다리를 오른다, 집을 산다. 비슷한 논조네요. 집주인이 된다는 건 옛말로 말하자면 지주가 되는 거죠. 지주입니다. 지주란 뭐다? 타파의 대산, 즉 죽창감이죠. 쳐 죽여야 돼, 죽창으로 찔러 죽여야 되는 그런 죽창감이라는 거죠. 그러니 현 정부로서는 굳이 쳐 죽일 지주가 되겠다는 님들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냥 편히 살라고 우리가 개천도 살기 좋게 개선해주고 있는데 전세금 대출도 팍팍 해주고 남의 집에서 셋방살이 마음 편히 하라고 전월세 3법도 입법해주고 심지어 집주인 재산권 따위는 개나 주고 전월세 무한갱신권까지 간보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세금 팍팍 뜯겨가면서 집주인이 되려고 하냐?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어떻게 집사라고 1주택 주담대까지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약자죠. 1주택 주담대까지 막냐? 이런 말이 웃긴 거예요. 애초에 집 사지 말라고 내는 정책인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왜 집 못 가진 계층이 베풀어지는 무한자비와 집 가진 계층이 가해지는 각종 억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집을 갖고 싶어 하는가? 왜냐하면 사람들도 눈치는 있거든요. 내가 무주택자로 계속 있으면 점점 더 가난해지는구나.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죠. 내 전세금 3억이 그대로 있는 동안 5억 하던 집값이 10억이 되어 있던데요. 집값이 10억이 되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5억으로 전세금을 올려버리는데 나는 그거 올려줄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밀려나 경기도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래도 못 깨달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지자분들이라 해도 사실 속으로 깨달으셨을 겁니다.
앵무새처럼 세계적으로 집값 잡은 케이스가 있긴 하냐? 왜 우리 정부한테만 그러냐? 안 잡았으면 3배, 4배 오를 거 2배로 선방했으니 정부 덕이다 하고 있지만 속으론 이분들도 마음속 어딘가에 반드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나 아무래도 세대인 것 같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메커니즘에 의해 사다리는 점점 끊겨갑니다. 즉 가진 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점점 더 못 가지게 돼요.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것을 막을 생각이 없고 못 가진 자에게 가지게 해줄 생각도 없는, 이게 서민을 위한 정부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면 조금이라도 내 손 닿는 대로 사다리를 움켜쥐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 점점 더 사다리가 끊겨가니까요. 보세요. 저번에 15억 이상 대출 영업 만들어 놔서 15억과 14억 9,999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놨죠. 근데 이번에 대책 나온다는 게 12억 이상 대출은 영업 만들 거란 썰이 돌았죠. 10억 이상 대출 영업 만들면 그 다음은 9억이겠죠. 그 다음엔 6억이겠죠. 눈앞에서 자꾸 사다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꼭 부동산 얘기뿐만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특목고, 자사고 왜 폐지했겠어요? 이 정부는 사다리 오르는 것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정부입니다.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식들 해외 유학 보내서 넘사벽 되는 건 상관 안 해요. 근데 애매한 애들이 감히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애매한 애들이 감히 사다리 오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애매한 애들이 감히 사다리 오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따뜻한 개천에서 사랑하는 내 새끼야 하는 우리 가재 붕어 개구리란다 하면서 천년만년 살 생각이 없으면 그 와중에라도 좋다는 학군으로 어떻게든 이 약 물고 옮겨서 맹모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 목동 집값이 폭발할 겁니다. 앞으로 더. 물론 모두가 강남 목동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니 한시라도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사다리가 또 점점 끊기겠죠. 슬프지만 각자 도생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면 그 와중에 살아남는 거예요. 부디 여기서 모든 분들이 각자 눈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라고 그냥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